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위한 여수형 탄소 중립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특히 GS칼텍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에 대형 탈탄소 청정 수소산업 시설을 건설하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여수 지역의 민관 산학연이 동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여수 탄소 중립 산업 정책 포럼. 올해로 3년째 탄소 중립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핵심은 에너지 체인저인 수소와 함께 탈탄소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로 배출되는 산소를 줄이기 위한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CCUS 클러스터는 여러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공용 배관을 통해 이송하고 액화해서 저장 활용합니다. 개별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이고 여러 기업이 공동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주도하는 GS칼텍스는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를 CCUS 클러스터 사업의 최적지로 보고 이번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CCUS를 하기에 적합한 이산화탄소의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들의 위치가 이제 밀집하여 있다는 점인데요. 최소한의 인프라 설치로 또 한 군데 집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GS칼텍스는 여수 산단 내 기업들과 협력해 연간 300만 톤 이상의 CO2를 포집한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3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수소 생산과 발전, 탄소 포집과 액화 설비를 구축합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노력은 광양만권의 산업 생태계 변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 경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각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돼서 신사업을 개발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저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산단 탄소 중립을 위한 3년차 산업정책 포럼은 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부,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여수에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은 오늘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친환경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향후 대응 전략,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부와 유관기관은 기업들에게 국고 보조, 금융 지원 등 총 17개 사업을 소개했고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기업과 1:1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춤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 인구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를 맞아 교육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남도 교육청이 5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리모델링이 한창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입니다. 강진의 한 폐교를 개조해 외국인 유학생 등 9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네 마당 지금 한 집에서 노인밖에 안 사니까 좀 사람 산 것 같고 소리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이주 배경 학생도 함께 선발해 전기와 기계, 건축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전남의 산업체에 취업하고 또 정주하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인구 소멸 위기를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 같은 국제 직업 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넓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세계 교육 기술을 연결하고 직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개선하자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고 학생 교육 수당 등 교육 기본권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6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전남에서만 50%를 넘어섰고 과목별로 배치된 교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도 과목에 맞는 적정 교사를 배치하고 지역 맞춤형 양성제도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전환 시대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시 경쟁을 막을 입시 제도의 개선과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재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 세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예산 확보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며 다만 막대한 예산과 대회 유치가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하면 시설 확충이 어렵고 현장 실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34년 이전에 관련 시설들이 확정돼야 한다며 새로 들어설 정부와 국회에서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과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사 바로잡기와 국민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여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와 희생자 유족 지원을 밝혀온 이 후보의 의지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조속한 희생자 결정, 국가 주도의 배보상, 여순 사건 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시 조례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 신고를 접수했고 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 최초로 상업 위성 발사를 앞둔 이노스페이스가 고흥의 종합시험장을 준공했습니다. 발사 전 최종 지상시험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고흥군에 조성 중인 첫 민간 발사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포두면에 조성된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의 종합시험장입니다.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5톤급 하이브리드와 3톤급 액체 등 추진기관 연소 시험시설과 발사대 기능 시험시설, 제어동 등이 구축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한빛 나노 발사체입니다. 올 하반기 브라질에서 국내 민간 기업 최초 상업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 전 지상시험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단인증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발사처럼 발사체를 수직 시험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발화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집니다. 고흥에서 마지막 모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발사체는 브라질로 운송됩니다. 이 단인증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되면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 되고요. 3분기 경에는 저희가 발사를 할 수 있을 걸로. 고흥 종합시험장은 민간 발사장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내에 내년 말 1차 준공을 목표로 민간 우주발사체 전용 발사장이 구축 중입니다. 빠르면 2년 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겁니다. 고흥군은 2027년에는 22기, 그 다음해에는 41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고흥군에는 발사체 제조와 조립, 발사에 이어 관광까지 가능한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가 갖춰집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우주 관련 견학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완성이 되면은 우리 고흥에 정말 우주 관광 랜드마크,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거다.
국가우주센터를 보유한 지역에서 민간으로까지 우주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고흥군. 대한민국 대표 우주산업 중심지로 비상할 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가 오는 24일까지 여수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체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96개의 연구 논문 발표와 워크숍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2개 기업들의 항공우주 국산화 기술과 신기술 등도 전시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의 여파가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으로 타이어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인력 재배치 등 고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은 이 공장에서 났지만 1공장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전력 공급을 끊었습니다. 전력을 살려도 1공장만으로는 타이어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서 고무를 배합하고 반제품을 만드는데 이 공정이 없으면 1공장에서도 완성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 설비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주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33,000분. 곡성이나 베트남 등 다른 7개 공장에서 대체 생산해야 하지만 다른 공장들도 거의 풀가동 상태여서 납품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넥센이나 한국타이어 등 경쟁 업체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생산을 재개할지, 광주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는 설비 진단을 해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나 희망퇴직 등 고용 문제도 결정됩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한 현상 파악이 돼야 이후 인력 운영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저희가 명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현 시점에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주 공장 근로자 2,300여 명 가운데 생산직 직원 1,800여 명은 전원 대기 상태입니다. 이들은 언제 다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장 정상화에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하며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 대책을 서둘러 밝혀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 노동단체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어제 성명을 내고 화재로 누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용 안정,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소 누그러졌고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북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1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